마이너리그 거부권 조항, 여러분들은 무조건 받아내야 하는 조항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이너리그 거부권 조항 안 주면은 안 가.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이너리그 거부권 조항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에 누구겠습니까? 다니엘 킴입니다. 저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다들 해주셨죠? 자, 일단 한국 선수들이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을 시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주제가 이 마이너리그 거부권 아니겠습니까? 계약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본 다음으로 체크하는 부분이 마이너리그 거부권 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 다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저도 상당히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선수를 위해서 받아내려고 노력해야 하는 조항 중에 하나이다. 선수에게는 아주 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옵션이기 때문에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항에 관련해서 이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메이저리그에서 최소 5년 뛴 선수들에게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옵션이거든요. 서비스 타임 5년 된 선수들은 마이너리그 거부권은 자동적으로 주어집니다. 자, 그렇다 보니 KBO 리그에서 5년 이상 뛰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 5년 이상 뛴 선수들과 대등한 조건, 대등한 옵션, 같은 옵션을 달라고 하는 그러한 조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KBO 리그에서 6년 넘게, 7년 넘게, 8년 넘게 뛰었기 때문에 아니 메이저리그에서 5년 뛴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옵션 나한테도 달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상하는 과정에서만큼은 받아내기 위해서 무조건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마이너리그 거부권 옵션 받아내면은 좋긴 합니다만은 이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이너리그 거부권 옵션 조항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팀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팀의 뎁스 차트도 봐야 되고 내가 이 팀에 가게 되면은 어떤 포지션에서 뛰게 될까,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를 해야 되지. 이러한 부분들이 어쩌면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 팀이 나를 그렇게 많이 원하면은 마이너리그 거부권 조항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은 초반에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KBO 리그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들만 봐더라도 그러한 과정이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데린 러프도 그랬었고 에번스 선수도 그랬었고, KBO 리그 오자마자 처음부터 잘했던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KBO 리그 오자마자 2군에서 시간을 조금 보내고 난 다음에 적응 기간을 마친 다음에 그 이후서부터 성적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단의 입장에서는 적응하는 기간 어쩌면 필요할 수 있다. 그 적응하는 기간을 메이저리그 선발 라인업에서 밀려서 벤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마이너리그에서 조금 시간을 보내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면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마이너리그 생활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네, 어려운 거 맞습니다만은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이거는 실력과 결과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메이저리그 단장의 입장에서 말이죠, 한 선수를 영입하면서 $10,000,000 또는 $2,000,000 이 정도의 계약 규모를 제시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니까는 데리고 오는 겁니다. 만약에 $2,000,000를 보장해주고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이 선수가 실패를 할 경우에는 물론 단장이 잘릴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 단장의 커리어에도 상당히 큰 스크래치가 날 수 있는 그러한 선수 영입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니까 $2,000,000 또는 많게는 $3,000,000를 보장을 해주고 선수를 영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리그에서 썩히려고 $2,000,000를 보장해주고 $3,000,000를 보장해주고 선수를 영입하는 단장은 이 세상에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수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조건을 오퍼를 하는 거고, 하지만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처음에 적응을 잘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마이너리그 옵션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메이저리그에서 시작이 좋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벤치를 지키게 되는 거겠죠. 벤치를 지키면서 가끔 가다가 대타 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경기 감각 유지하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바에는 꾸준히 마이너리그에서 뛰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미국 야구에 적응하는 시기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마이너리그 옵션을 받아내야 한다.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메이저리그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력과 결과가 받쳐줘야 됩니다.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메이저리그에서 성공을 거둔다? 그러한 보장 카드라고 볼 수는 절대 없고요. 메이저리그 진출 또 메이저리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나의 실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나한테 가장 잘 맞는 팀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받아낼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게 저는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수의
선수의 몸값이 $10,000,000 이상 되기 시작하면은 말이죠, 구단이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니까 그 정도의 돈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보장액이 낮을 경우에는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조금 더 중요하게 느껴지겠죠. 하지만 $2,000,000, $3,000,000 이상 보장받는 상황에서는 글쎄요 여러분들,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뭐 받아내면은 좋겠지만은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이너리그 거부권이 아니라 나한테 가장 잘 맞는 팀이 어느 팀인가, 나에게 가장 많은 기회가 주어질 팀이 어딘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협상하는 과정에서만큼은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자 개인이 알아서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이너리그 거부권 있으면 좋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니다. 여러분들은 마이너리그 거부권 무조건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는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요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소식 들으셨죠? 김하성 선수 메이저리그 꿈 눈앞에 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구단의 공식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이쯤이면은 뭐 거의 뭐 확정적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토론토 블루제이스도 아니고 보스턴 레드삭스도 아니고 신시내티 레드도 아니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도 아니고 텍사스 레인저스도 아니고 김하성 선수의 선택은 샌디에고 파드레스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왜 김하성 선수는 샌디에고 파드레스를 선택했고, 그리고 왜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김하성 선수를 선택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 누구겠습니까? 데니엘 킴입니다. 저 먼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다들 해주셨죠? 자, 먼저 김하성 선수 축하합니다. 뭐 아직 구단의 공식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뭐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 4년 계약, 연평균 연봉은 뭐 700에서 800만 달러. 여러분들, 연봉이 800만 불에 4년이면은 여기 3,200만 불이거든요. 상당히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케이, 샌디에고 파드레스 좋다. 지금 뭐 윈나우에 들어간 팀이고 좋은 선수들도 많고, 그런데 김하성이 샌디에고 가면 어떤 포지션을 뛸까?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 시점에서 쉽게 답이 나오지 않거든요. 물론 협상하는 과정에서 구단의 계획, 김하성 선수가 듣고 내린 결정이겠죠. 그런데 저는 포지션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3일 전에 올렸던 영상을 보시면은 샌디에고 파드레스 로고를 썸네일에 분명히 집어넣긴 했거든요. 저 또한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김하성 선수 에이전트가 협상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뎁스 차트를 봤었을 때 도저히 이 포지션이, 오픈된 포지션이 없어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야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스토브리그, 특히 메이저리그 스토브리그 예상대로 가는 게 아닌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계약 조건이라든지 계약 연수, 연봉, 이 부분은 크게 놀랄 부분은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김하성 선수가 샌디에고를 선택했다라는 점은 까지도 솔직히 저는 믿기 어렵다까지는 아니지만은 놀랄 만한 그러한 사실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하성 선수가 가장 잘하는 포지션, 유격수 아니면 또 3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메이저리그를 진출,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장 잘하는 포지션에서 뛰는 게 저는 정답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타티스 주니어와 그리고 마일리 마차도 선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당분간 김하성 선수는 유격수 못 뜁니다. 3루 포지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본인이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잘하는 포지션을 포기했다라는 점에서만큼은 뭐 이 또한 김하성 선수의 선택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지만 정답이 꼭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포지션 이동에 대해서 김하성 선수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샌디에고 파드레스를 선택했겠죠. 솔직히 뎁스 차트를 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차도 있고요, 타티스 주니어 있고요, 2루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제이 크레넌월 선수가 있거든요. 네, 2루 포지션도 오픈된 상황이 아닙니다. 김하성 또는 크레넌월 선수로 뭐 외야로 내보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외야로 나간다고요? 심지어 김하성을 외야수로 쓴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포지션에 관련해서는 조금 우리가 상황을 지켜보고 기다려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조건이고 또 좋은 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의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포지션을 봤었을 때 왜 김하성 선수가 이 선택을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샌디에고 파드레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일단 뎁스 차원에서 김하성을 일단 영입하고 그 다음에 포지션을 정하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차피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LA 다저스라는 슈퍼팀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선수를 끌어모아 놓고 그리고 승부를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평균 연봉 800만 달러의 4년 계약이라면은 3,200만 달러, 상당히 큰 액수이면서도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메이저리그 구단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그렇게 정말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단의 입장에서는 한번 일단 영입해보고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러한 느낌으로 김하성 선수를 영입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루수 김하성,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베스트 시나리오인 것 같아 보이고, 심지어 뭐 김하성 선수를 외야로 내보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좋은 조건에 좋은 팀으로 간 것은 분명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포지션에 대한 부담감은 김하성 선수가 조금 안고 메이저리그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김하성 선수의 선택이고 또 김하성 선수가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뭐라고 하던, 또 팬들이 뭐라고 하던, 또 제가 뭐라고 하던 큰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메이저리그라는 곳은 실력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딜 가도 그 공식은 변하지 않거든요. 일단 실력에 대한 자신감, 어느 포지션에서도 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가 이런 선택을 내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김하성 선수가 어느 정도 본인이 가장 잘하는 포지션, 유격수 또는 3루 포지션에서 어느 정도의 출전 기회를 보장받고 본인이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팀에서 뛰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거든요. 굳이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팀이라도 김하성 선수에게 유격수 또는 3루 포지션에서 뛰게 해주는 그러한 기회를 줄 팀이 김하성 선수에게 좋은 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뭐 그거는 저의 생각일 뿐이고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김하성 선수 좋은 조건을 제시받았고, 뭐 아직 계약이 오피셜 발표가 난 건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상당히 과감한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샌디에고 파드레스 구단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AJ 프렐러 단장이 한번 이게 딜링이 시작되면은 완전히 크레이지 모드로 전환하는 그러한 단장 아니겠습니까? 블레이크 스넬도 어제 영입했고 그리고 다르비슈 선수까지 영입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AJ 프렐러 단장과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전략은 일단 모을 수 있는 선수, 끌어모을 수 있는 선수는 다 모아놓자, 그리고 다저스와 한번 붙어보겠다라는 전략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계획 안에는 김하성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구단의 공식 발표가 아직까지 나온 것도 아니고 이 포지션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려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유격수 또는 3루 포지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기는 합니다만은 김하성 선수는 과감한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결정 내린 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김하성 선수 내년에 샌디에고 파드레스에서 타티스 주니어와 함께, 마차도와 함께, 다르비쉬와 함께 정말 재밌고 훌륭한 야구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김하성 선수의 이 샌디에고 파드레스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한 결정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요,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